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라는 인지하고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교재 다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요. 네. 원래는 이게 이제 뭐죠? 노트북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깔아두는 건데 깔아뒀더니 공부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또 만들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고객한테 왜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야 되냐면요. 이유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링크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인 사람이 대부분이 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것들을 찾아봤더니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가 식사 습관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생활 습관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이게 과학의 공통적인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 인구를 뭘로 규정을 했어요? 질병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설득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거를 메타인지로 바꿔보세요. 반대말로 바꿔보면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비만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누구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의 내과 학회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결국은 비만을 뒤집어 보면 비만은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이런 거를 이제 변하면서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봤더니 전부 다 SNS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이 뭐냐면 야식하고 그 다음에 늦게 잠을 청하는 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늦게 자다 보니까 수면 밸런스가 전부 다 깨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싹 뒤집어 보면 우리가 가장 생활습관병에 노출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뭐에 시달리게 되냐면 저녁에 잠이 잘 와야 해요. 말하자 수면 리듬이 깨져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당이 빠져요. 이게 당이 무슨 당이에요? 달달할 때 당이에요. 포도당이 당이에요. 달달한 것이 땡기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요 매운맛이 땡기기 때문에 매운맛.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열이 확 받으면 양푼에다가 고춧가루 뭐 해가지고 확 비벼서 먹어야 뭐가 풀리는 거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노출되면서 결국은 칼로리를 많이 먹게 되는 과식하고 폭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냐면 일 욕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명예 욕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가 돈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무슨 스트레스가 많냐면 업무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업무 프로세스가 딱 진행이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앵그리버드가 돼요.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앵그리버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을 밸런스를 책임지고 있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5대 5해야 되는데요. 이게 6대 3, 7대 3으로 바뀌어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미간이 찌푸려져요.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말은 쌀쌀해져요. 왜? 역사가 어떻게 왜? 왜? 말이 잘 맞아. 왜요가 아니라 왜? 누가 뭐 시키면 신경 왜? 이렇게 바뀌어버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뭘 지배를 받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왜 끊임없이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은 교감신경이 나를 자극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긴장 상태입니다. 긴장한 사람한테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더 못 가보세요. 좀 긴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먼저 막 밥그릇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정상적으로 평온한 상태가 긴장감하고 이완 상태가 5대 5를 누리다가 6대 4, 7대 3이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말이 안 되면 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대 3 정도 되면은 뭐 시베리아 18, 뭐 산세베리아 하면서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대 2 정도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폭력이 들어가죠. 때린다든가 부신다든가. 9대 1 되면요, 도장 찍어내요. 도장 안 찍어보셨죠? 네, 안 찍어본 사람 몰라요. 저는 과거에 찍어봤어요. 부도 만들어서. 찍어본 사람 많이 합니다. 지금 합쳐서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혼자 사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10대 0은요? 노란병 끄덕이.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걸 쭉 연결해서 보시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 욕심, 명예 욕심, 돈 욕심 때문에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과중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로에 노출되어집니다. 지금 강의 중입니다. 강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것저것.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바꿔야 비만이 해결된다. 동의하시죠? 근데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늘 스트레스하고 과로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무슨 부족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면 부족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너졌어요? 수면 부족이 된다는 거니까 몸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건강한 상태에서 어디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잠을 못 자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수면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은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 멜라토닌. 따라서 한번 보여줍시다. 멜라토닌. 네.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정확하게 분비돼서 딱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나는 잠을 잤는데 머리만 대면 잔다 하시고 있으시네 진짜. 네,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못 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악건강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생활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식, 폭식, 야식에 시달리면서 그거를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 담배로 푸는 사람, 그 다음에 클럽에 가서 열심히 옆구리를 쑤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뭘로 푸세요? 먹는 걸로 푸는 사람 스트레스. 술로 푸시는 오우 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담배로 푸시는 혼자 있는 삼진 아웃. 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클럽에 가서 드십니까? 마음속으로 좀 드세요. 우리가 결국은 뭔가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걸로 풀든지 술로 풀든지 담배로 풀든지 아니면 놀이구나.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꼭 뭘 하냐면 고스톱을 해요. 그러니까 열받은 날은 사무실로 다 불러가지고 고스톱하고 포카 치면서 막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만이 생활습관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활습관하고 먹는 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꼭 양분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염이 되진 않지만 비대사성 질환, 아니 비감염성 질환이죠.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분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BMI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체질량 지수라고 그러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절반이 이제 신부가 있어가지고 눈빛이 막 흐려집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가 보면 다 외워집니다. 이게 B는 뭐예요? 마비, 맥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 그렇습니다. 마비, 맥스, 인덱스. 그래서 이거는 18.5보다 크거나 같은지 25 미만을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이 체질량 지수를 어떻게 낸가 봤더니 사람의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도입. 자, 여러분 몸무게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70kg다. 나누기 170이라면 1.7 나누기 1.7 그러면 24.2. 그래서 이 안에 겨우 턱걸이. 자, 여러분의 뭐냐면 체질량 지수를 한번 여러분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몇 나오는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오면 정상 보시면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30 사이는 가벼운 정도 미만입니다. 30에서 35 사이는 스림도 미만에서 중정도 35에서 40은 5도, 40 이상은 초고도 미만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어떤 관점을 내가 메타인지로 받아들일 때 이 구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상 범위가 뭐고 비만 범위가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나누는 선이고요. 그래서 5단위로 나눈 거죠. 25에서 오르다면 30, 오르다면 35, 오르다면 40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들을 설득할 때 뭐냐면 BMI가 25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만 이해를 시키시면 돼요. 그럼 자기 걸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거. 자기 몸무게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있잖아요. 자기 몸무게에다가 녹음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찍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키를 두 번 나누세요. 1m 60이다 그러면 1.6 나누기 1.6. 우리 선생님 몇 나와요? 24. 오우 대박. 다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함이 하솜상이 몇 나와요? 20여. 빼빼시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성함이 하임쌤 몇 나와요? 27. 잘못했다. 다시 해봐요. 이거 한 번 더 나눠야 된다니까. 잘못한 거야. 몸무게 몇인데요? 아니 다시 나눠봐. 잘못 나눈 거야. 27이 나올 수가 없어. 딱 봐도 27 안 나와. 한번 옆에서 해줘봐요.
아니 옆에서 해줘봐. 잘못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 경주에서 김사라 사장님 나왔어. 27. 아, 우리 김사라 사장님 27 나오면 괜찮아. 사장님 27이 아니야 몸무게가. 그 다음에 우리 승감이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노코멘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사장님 25점? 네. 도장님 27입니다. 27. 네. 그 다음에 아인 사장님은 18점. 네. 해주세요. 20? 오. 김성사님 23. 네. 그 다음에 최영사님 17점. 와. 김영희사님 뭐? 17.6. 이야. 야, 처음으로 바인드 상담도 하면서 아연 사장님보다 더 들나가서 처음 봤다. 그쵸? 네. 17점 때문에 처음 봤어,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사장님 성함이? 네. 이거 해보세요.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이형사님 뭐? 네. 그 다음에 사장님 성함이 가운데 김진생 목소리 나왔어요. 23. 그 다음에 21. 오박사님 몇 나왔죠? 22.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없죠? 김영희 혼자 몇 나왔죠? 근데 너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체질량 지수만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상담하기 가장 좋은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가서 갑자기 뭐 인바디 체크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제발 이해되세요? 네네. 상대방의 몸무게하고 키만 가지고 고객님이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핸드폰 딱 해가지고 해서 왜요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BMI로 상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수가 나왔을 때 뭐냐면 결국은 BMI가 18.5보다 25 사이에 들어가는 게 좋죠. 이게 정상적이니까. 그러면 경도 비만이나 중도 비만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24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24에서 25. 한국 스탠다드는 21입니다. 한국 스탠다드.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신 분은 빼빼시 대열에 들어가신 분이 너무 빼빼대도 안 돼요. 좀 적당히 통통한 게 좋다는 겁니다. 네, 저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비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1차적으로 그걸 인식시키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을 해결됩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으려고 해라. 자, 해독 다이어트 아니면 체중 감량 살깎기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이제 뭐의 원인이 돼요? 비만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솔루션 고객한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 솔루션은 첫 번째가 뭐냐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냐면 BMI를 설득해서 받아내요. 근데 대부분이요 하다가 보면 안 해. 이거 왜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안 그러세요? 네. 그냥 노코멘트 아까 우리가 노코멘트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 비만이 생활습관병을 인식을 시키고 BMI를 상대방한테 인지해서 경도 비만인지 중도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초고도 비만인지 알면 뭘 제시할 수가 있어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다. 이거를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하고 한국의 네거 학회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만을 뭘로 지정을 한 거예요? 생활 습관으로 지정.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 비감염성 질환으로서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비만은 감염이 돼요. 집에서 통닭 시켜보세요. 나 안 먹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먹죠. 네, 비만은 감염성 질환이에요. 집에 누가 먹는 거 좋아하면 다 감염이 돼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통닭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두 마리 줬어요.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도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먹으면 집안에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만은 반드시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요 관계를 연결시키는 테마하고 단어를 꼭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고객한테는 뭘 모듈로 하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볼래?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뭐라 그래요? 살 깎기. 북한에서 다이어트를 살 깎기. 살을 막 깎는 거래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우리 살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다이어트에 뭘 알려주자? 기준선이 먼저 알려주자. 그게 BMI로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뭐가 높아져요?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객의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뭘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이어트는 살깎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대안 제시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이 해독, 영양, 균형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는 게 인생이 아닌 게 아니고 몸 안에 쌓여 있는 독소를 인지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 몸에서 빼내고 제거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물어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소가 빼낸 다음에는 뭘 채워야 될까요? 네, 영양이라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 어떤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는 게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해독과 영양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자, 쉽게 설명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소고기를 맛있게 소고기 물에 넣어 먹는 사람 없죠? 구워 먹죠? 나는 물에 넣어서 샤브샤브 먹는 거다. 구워 드시죠. 거의 대부분 있고 왜 구워 먹어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우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타진 부분에 뭐냐면 이 지질하고 단백질, 탄수화물이 타지면서 여기에 당화 현상을 당독소 또는 당화 최종 산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이어트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부터 고치셔야 되냐면 식습관, 그 다음에 모여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니까 식습관, 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까지. 자, 그래서 해독 영양 균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꾸준하게 고객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how to 해독. 해독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해독을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해독이 뭔지 해독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독의 정의는 한번 해보세요. 해독의 정의 뭐야? 해독. 독을 뿌려버려요. 해독의 정의는 뭐야? 독소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 해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객하고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면 고객을 설득하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해독의 정의를 이해를 시키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의하신가요? 자, 해독은 고객한테 잘 이해해요. 제가 이걸 꼭 실수하는데, 여러분, 내 몸에서 할 때 내자가 국어 실력을 볼게요. 내 몸에서 뭐가 맞아요? 1번, 2번. 1번이 맞다 하시고 2번이 맞다 하시고 2번이 답이에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이렇게 많이 적으더라고요. 내 몸에서 빼, 네 몸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빼야 되잖아요. 네.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 무슨 작업이라고요? 네. 일단은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에서 해독 기능을 높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해독 기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배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아니죠. 간의 해독 기능이 높아져야 배출이 잘 된다죠. 네. 그럼 간에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반대로 배출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신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슨 기능? 여과. 무슨 기능이요? 여과. 그럼 간이 가지고 있는 해독 기능. 그럼 독소를 제거하려면 간 기능하고 신장 기능이 높아야 돼요, 안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네. 여러분은 신간이 편해야 오래 산다. 들리세요? 신장하고 간이 편해야, 불편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간을 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장하고 간이 편하려면 불편하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술, 담배, 그 다음에 걱정, 근심, 그 다음에 과식, 폭식, 야식. 술이 1번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을 일시정지하고 전부 다 술을 해독하면 좋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에 간의 해독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심장의 배출 기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과라는 거는 정수기 필터와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뭐가 같다고요? 정수기 필터와 같아요. 여러분, 정수기 필터는 일정 기간 독소가 쌓이면 갈죠. 우리 신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걸 떼가지고 붙여야 돼요. 이런 하지, 차라리 PM 제품을 먹어보세요. 붙일 일도 없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려면 간하고 신장 기능을 어때요? 높여야 돼요. 그 원리를 머릿속에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두리가 나와서 피로한 거 뭐 때문이에요? 간 때문이에요. 물론 맞아요. 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장 독소 때문에. 장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전부 다 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해요?
간 동맥을 타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좀 보이려고 그러겠네요. 여기 보시면 심장에서 신선한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는 걸 간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해독하고 빠져나오는 걸 간 정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 소장 대장에서 영양소하고 수분이 간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걸 간 동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죠. 신선한 혈액이 심장에서 빠져나와서 간 동맥.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독하고 나서 빠져나오는 혈관을 간 정맥.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소가 간으로 가는 문맥을 간 문맥. 간으로 가는 문이 있다 그래서 문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은 몇 가지 혈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혈관을 가지고 있죠. 간, 동맥, 정맥, 들어가는 문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근데 이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모세혈관이에요. 간 조직 안에 각각의 적은 혈관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혈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에 있는 독소가 끊임없이 간으로 가면 간의 해독력이 좋아져야 하거든요. 네. 오늘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다. 이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어디로 가요? 네. 암모니아도 어디로 가요? 간으로. 네. 술을 마셨다? 간에서 해독해야 돼요. 뭘로? 아세트 알데히드. 담배를 피웠다 니코틴 어디서 해독해요? 간에서. 예. 그리고 뒷집 여자를 뒷담 맞췄다. 어디서 해독해요? 간에서. 뒷담 맞힌 거는 간에서 해독 못합니다. 뇌에서 해독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 거기에 해독이 돼요.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간은 모든 것을 혈액이 거치는 곳이죠. 신선한 혈액이든 탁한 혈액이든 뭐냐면 영양소든 수분이든 다 여기서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배에 있는 피부기, 그 다음에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그 다음에 음식 안에 들어있는 독소 다 어디에서 해독하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땡이가 독소가 많으면 부어요 안 부어요? 붓겠죠. 그러면 간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럼 누구 때문에? 간 때문이에요? 장 때문에? 피곤한 이유가? 물론 장 때문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해되셨죠? 누구 때문에? 장 때문에. 장은 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열받고 하니까 술, 담배, 과식, 폭식, 야식, 불금을 주님과 함께 불금해버리니까 장이 바뀌는 거예요. 제 말 들리시죠? 결론은 장, 간, 심장에 붙어있는 심장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피가 탁해지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먹어서. 자, 여러분, 나 때문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남고 육체적으로 뭘 많이 먹어도 독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무서운 독소가 뭔지 아세요? 정신적인 독소, 부정적인. 남편 뒷담화해봐. 재밌지? 안 재밌어요? 속이 시원하죠? 남편이 그걸 녹음해서 들어봐. 방금 부정적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독소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말 자체가 욕하고 험담하고 디톡스를 때리는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하버드에서 심신만 생각했어요. 방금 말한 게 시원하네. 우리 남자들도 우리 와이프 욕해요. 사람이 아니고 막 제자리 돌려놓지만 집에 가면 깨끗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할 때는 시원하지만 이게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돼요. 나이. 근데 이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친구더라고요. 여기 동창이 이리가 왔는데 누구 남편 지난번에 이욕 엄청 하더라고요.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해독에 대한 몸의 정의를 알고 있는 게 도움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해독이 독소가 몸에서 제거가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장, 간, 신장의 문제가 결국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뭐해서? 먹는 것. 먹는 것이 곧 장, 간, 신장의 건강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겠죠. 뭘 잘 먹어야 돼요? 술, 담배를? 좋은 음식은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인스턴트를 좋아해요. 떡, 빵, 면, 구운 거, 햄버거, 소시지, 베이컨, 피자, 파스타. 구운 게 맛있어요? 다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 간, 신장에 기능하는데요. 망가뜨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뭘 제거하는 거다?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다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없으면 두 사람씩 보시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해독이 내 몸에서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입니다. 시작.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다. 이 몸에서 하면 안 돼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라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여러분 결국은 다이어트는 해독에 기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다이어트의 개념이 해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소를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독소의 종류를 인지하는 것이에요. 독소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집어넣죠. 여러분, 쥐약은 독소예요, 영양소예요? 독소죠. 쥐약을 넣고 드시라고 하면 먹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내가 뭐라고 인지하니까. 독소이라고. 쥐약 먹어보셨어요? 먹으면요, 먹자마자 이 안에서 첨산가스가 팍 퍼지면서 개거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 얼어버려요. 실제 상황이라는 MBN 프로그램에 남편을 3년을 쥐약을 먹이면 안 죽은 사례가 있어요. 해독제가 뭔지 아세요? 비타민 K3가 해독돼요. 근데 남편이 3년 전에 무슨 수술을 했냐면 소량을 절제해가지고 있는 수술을 한 거야. 근데 그때 해독제로 뭘 줬냐면 K3를 준 거예요. 출혈하지 마라. 와이프가 작심하고 먹였는데 안 죽어. 날마다 당근 주스에다가 쥐약 타서 줬는데 뭘 먹고 있었어요? 그거는 K3를 먹고 있어요. 왜? 수술하고 나서 출혈 생기면 안 되니까. 참 아이들이 하나. 와이프가 뭐죠? 정신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넣어놓고 3년간 했는데 안 죽어. 나중에 이제 그 한번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이거는 너무 웃겼는데.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독소를 알고는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독소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러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가 있겠죠. 외부 독소가 있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외부 독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 가고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외부는 뭐야?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밖에서 들어올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코, 아니 처음부터 눈, 코, 입, 피부, 코 찾아보세요. 눈, 코, 입, 피부.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귀.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가 제일 무서운 독소가 뭔지 아세요? 세 단어? 잔소리. 여러분 전자파를 가는 거죠? 전자파를 가는 거죠? 무서운 독소가 잔소리예요. 막 이막잖아요. 웅장한 소리입니다. 또 독소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외부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독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폴로 눈병 세균이잖아요. 세균이 눈으로 들어오면 아폴로 눈병이 생기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눈, 코, 입으로 들어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이런 독소들은 어디로 들어와요? 눈, 코, 입으로.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와요? 주로 눈, 코, 입. 세균, 바이러스. 요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미소 선생님, 요게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보여, 안 보이죠? 지금 보이죠? 보이면 어떻게 해요? 싹 피해다니죠.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특징.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알게 물리죠. 싹 들어와가지고 빠리를 틀어서 뭐예요? 빠리를 틀어갖고 뭐예요? 증식을 하죠. 독소 우리 몸에. 자, 그래요. 여러분 더우신가요? 우리가 덥다는 분들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 여러분 남이나 수분의 카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눈, 코, 입. 자, 여러분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샴푸, 린스, 화장품 독소들 어디로 들어와요? 피부로 들어와요. 나는 오늘 화장품 안 바르고 오셨다고 독소 없죠. 우리 날마다 파워카트,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드 먹고 해독하고 또 독소를 막 던지던지 바르고 해독하고 독소 바르고 오시고 해독하고 독소 바르고 오시고. 아, 균형이 맞아요. 해독하고 독소의 균형이 맞아요. 여러분 그 김동환 박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요, 여자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독소가 최고 많이 나와요. 피부가. 그러니까 여기 만져보세요. 집안 덩어리요. 이게 다 독소예요. 여러분 액티브 젤 많이 바르세요. 목소리가 제가 액티브 젤을 작년 9월달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제 강의 영상 봐봐. 옛날에는 얼굴이 이따만해가지고 지금 엄청 작아졌다. 아니 나 아니 그 1년 반 하잖아. 내가 어때요? 얼굴이 엄청 작아졌죠? 오, 뭐 헐크가 갑자기 헐크가 나왔다가 갑자기 얼굴 그 영상 보신 분들 나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형님이고 여기는 동생이 완전 그 정도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액티브젠 있잖아요. 미소님 잠깐만 나와봐. 여기가 원래 이 얼굴이 아니었어. 봐보세요. 본인 이야기를 좀 해봐요. 액티브제 이거 두피 그 케어 받으셨거든요. 그 여기 나혜주사님 팀에서 좀 간증을 해봐요.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거 하고. 제가 지금 머리는 아니고 얼굴은 여기서도 3일에 한 번은 쓰거든요. 색이 좋아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 세안하고 한참 있다가 세안하고 핵을 한 장 묻히고 자면은 이튿날에 피부가 더 좋아져요. 저 88세예요. 아니 남편은 없어서 없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액티브제 있잖아요. 영양소가 딱 들어가면 독소가 다 빠져나와요. 쑥 올라가요? 본인 반쪽하셨지? 여기 반쪽하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원래는 이제 두피 케어 관리사라는 프로그램 안에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여기 봉합소 보이시죠? 봉합소.
여러분 두피에도 독소 엄청 많아요. 샴푸, 린스, 화장품, 경피독들 있잖아요. 덕지덕지 붙었던 거네요. 피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피부에서 빼낸다 그러면 어디 짜가지고 빼낼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액티브 젤이 발라가지고 마사지 하시고 그런 발사 같은 걸로 하시잖아요. 정말 잘 빠져요. 아이사님이 얼굴이 지금 엄청 작아졌잖아요. 네. 사장님도 잠깐만 나와봐요. 원래 저같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얼굴이 아니야. 코를 보여줘야지. 여기에서 30%가 더 적어진다 믿으실래요? 네, 눈도 커지고 옛날에 턱도 못 벌렸어. 턱도 못 벌렸는데 턱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교정 오래 가지고 턱이 안 벌어졌는데 턱이 벌어지고 눈도 커지고 두개골이 지금 안정화되면서 이 두개골이 이렇게 딱 맞춰지니까 완전 조망만해져요. 얼굴 조망만하죠, 이만하죠. 감사합니다. 얼굴 전체 다 벌려 눈 빼고, 그렇죠? 두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쵸? 해본 사람은 알죠. 어떻게 바르죠? 네, 배우러 오세요. 배우러. 네, 배우러 오시면 가르쳐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참 특이해요. 공짜로 가르쳐준다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돈 받기로 했어요. 돈을 받으니까 배우러 오더라고요.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때는 안 와.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처음에 공짜로 다 가르쳐줬었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받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오더라고. 이 사람 돈이 확실히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다는 정신이 많아요. 자 다음에 한번 이거 공짜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여기가 50명이니까 50명 딱 모아놓고 할 겁니다. 자, 그럼 피부로 들어온 독소 이해됐죠? 액티브 젤이 변색이 될 수 있다. 동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자 여러분 귀로 들어온 독소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전자파. 와이프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 네, 잔소리도 독소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독소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에서 발생하는 이 정전기 어떻게 빼내야 돼요? 어싱 맨발로 걸으셔야지만이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내가 맨발로 안 걸으시려면 제일 좋은 방법 집에 이런 돌매트 밑에 이런 돌매트 하나 사세요. 쿠팡에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 위에서 걸어 다니세요. 어싱을 하시려면 일단 돌매트 같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저거 얼마 하냐고 묻지 마시고 싸요. 19,000원 하나 사셔가지고 저 위에서 자꾸 걸어 다니세요. 밖에 나가서 한동 받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저녁에는 없잖아요. 낮에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집에서 하세요. 걸어 다니시고 굳이 안 나가시고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집에서 하고. 그 어싱으로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설거지 할 때 밑에다가 돌매트 깔아놓고 그 위에서 어싱 하세요. 내 몸에 독소 빼내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네. 얼굴은 액티브 젤, 정전기는 어싱하면서 돌매트 밟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는 뭘 하면 돼요? 면역력을 높이면 되죠? 면역력을 높이려면 뭘 많이 드시면 돼요? 항산화제 많이 드시면 되죠? 제시추, 콜라겐, 파워카테린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돼요.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거는 나쁜 미네랄이잖아요. 나쁜 놈. 반대는 뭐예요? 좋은 놈이죠. 놈하면 괜찮은데 연하면 욕이래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있어요. 놈은 욕이 아니고 연이 욕이래. 좀 이상하죠. 자, 나쁜 놈은 나쁜 미네랄을 가정을 해볼게요. 나쁜 미네랄이 어떻게 들어요? 납이나 숭이나 칼륨이 어떻게 들어요? 알게 모르게
눈, 코,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들어와가지고 어디에 쌓여 있어요? 세포, 세포하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요? 조직이 되죠. 세포하고 세포가 더해지면 육포도 됩니다. 세포하고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요? 기관. 기관이 되죠. 세포 조직 기관에 독소들이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킬레이션의 킬레가 뭐냐면 이렇게 찝다 이런 뜻이에요. 딱 나쁜 것을 딱 찝어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좋은 놈이에요. 이 좋은 놈이 뭐냐면 리스토레이트 안에 들어있는 무슨 미네랄? 좋은 미네랄.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는 미세먼지, 좋은 미네랄이 나쁜 미네랄. 나쁜 미네랄. 나쁜 놈은 좋은 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따르신다. 길항관계. 무슨 관계? 길항관계. 서로 밀어낸다. 그래서 내 몸의 독소를 인지하고 해독을 할 때 어떻게 갈 것인지 머릿속에 인지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아까 피부로 들어오는 경기도 기억나세요? 샴푸, 린스, 화장품, 뭐 립스틱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를 경기독이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거. 쌓여있는 거를 빼려면은 피부에 바르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뭐 대안책으로 뭘 제시하자? 액티브? 액티브. 이름이 맞죠? 액티브. 아니 액티브 이름. 아니. 갤링? 액티브 젤. 죄송합니다. 그게 갤링핏? 아니. 액티브 젤이에요. 갤링핏 젤. 액티브 젤 맞죠? 액티브 세럼하고 또 헷갈려서 그래요. 액티브. 여러분 액티브 젤로 다 빼고 나세요. 세럼하고 팩하고 주무시면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줬더니 순서를 몰라가지고 샤워하고 다 나와서 그때 또 해갖고 머리에 떡져갖고 막 주무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샤워 들어가가지고 액티브 젤을 있죠. 이 봉합선 사이사이에다 발라가지고 이 괄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괄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오셔가지고 세럼이나 뭐 팩 같은 거 바르고 주무시면 독소 관리하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외부 독소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의 특징이 뭐예요? 독소의 특징. 독소의 특징. 네. 어떻게 들어오냐면 알게 모르게 유입된다. 독소의 특징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는 특징입니다. 자, 미 선생님, 여기 독소야. 자, 독소가 들어갑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피하죠. 근데 이게 독소가 아니면 긴가민가하고 훅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알게 모르게 유입이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물에 빠진 그 개구리처럼 서서히 있잖아요. 주전자 안에서 옛날에 실험해봤죠. 미지근한 물에 넣는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죽어가지고요. 근데 따뜻한 물에 넣는 개구리는요. 바로 지가 살려서 튀어나가요. 독소라고 개구리 입장에서는 뜨뜻한 물은 독소죠. 그러니까 바로 반응한다.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쌓여가면서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